창작자들을 위한 신화재료집 신비한 한국신화. 네, 저희가 오늘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오늘이 요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네. 오늘이 이야기 자체가 네. 처음에 오늘이는 자기 출생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알기 위해 부모님을 찾아 떠나고 그리고 떠나면서 많은 인연을 맺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정해봤어요. 제주도 지역에서 전해지는 원청강 모플이고요. 네.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지금은 더 이상 전생되지 않아요. 아하. 옛날에는 이런 자료가 있었다고 해서 네. 책으로는 남아있는데 네. 더 이상 무당들 사이에서 불리지 않는 신화거든요.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다 해서 특수인가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조사하신 학자분 한 분께서 이렇게 글은 남아있는데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 그 신화들 몇 개를 모아서 특수봉풀이라고 아하. 이름을 붙이셨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렇게 전승되지 않는 거를 특수봉풀이라고 저희도 부르고 있어요. 그럼 이 신화의 특징 어떻게 될까요? 이 신화의 특징은 설화랑 굉장히 비슷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인생 팔자 쓴 사람이 나의 복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복을 찾아 떠나는 구복여행이라는 설화가 있어요. 근데 그 설화랑 거의 줄거리 80~90% 비슷해서 네.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줄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소진들에 오늘이라는 아이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허. 그런데 이제 그 아이를 학들이 돌봐줬죠. 사람들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학이 돌보는 여자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이제 데려다 키워야겠다 네. 해서 오늘 만났으니까 생일도 오늘로 하고 이름도 오늘이로 그렇게 해서 오늘이는 백시 부인이란 여인에게서 진짜 친딸처럼 네. 꽤 자라게 돼요. 근데 하루는 오늘이가 백시 부인한테 진짜 부모님이 누구냐 라고 물어봐요. 백시 부인이 원천강이라는 곳에 살고 계신다. 어허.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서는 원천강으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부모님이 원천강을 지키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거 원천강으로 떠나요. 네네. 길을 가다 보니까 계속 책을 읽고 있는 장삼이라는 여자를 만나거든요. 어디로 가야 원천강이냐 물어보니까 어느 곳으로 가면 된다. 원천강에 가면 나는 언제까지 계속 여기서 책을 읽어야 되는지 좀 물어봐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장삼이가 말한 대로 가니까 거기에 이제 연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연꽃한테 난 원천강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저쪽에 강이 있는데 거길 건너가면 된다. 근데 나는 꼭대기에 꽃이 피지 않는데 이게 왜 그런지 물어봐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강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에 이무기가 여의주 3개를 물고 뒹굴고 있어요. 원천강으로 가는 곳을 물어보니까 이 강을 건너가면 된다고 내가 태워줄 테니까 다른 이무기들은 여의주를 하나만 얻어도 용이 되는데 나는 여의주가 3개나 있는데 왜 승천하지 못하는지 원천강에 가서 물어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오늘이가 이제 그 이무기를 타고 강을 건너가요. 강을 건너갔더니 이제 또 책을 읽고 있는 메일이라는 남자아이가 있었거든요. 네. 그 남자아이도 내가 여기서 책을 읽고 있는데 난 언제쯤 책을 그만 읽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가 물어봐달라고 부탁을 해요. 매일매일 책만 읽는 애군요. 그런 다음에 이제 원천강으로 이제 물을 길어 나르는 선녀들을 만나요. 근데 선녀들이 물을 못 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물을 못 퍼가는지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네. 꽃물을 길어가는 거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그래서 뚫렸어가지고 그 오늘이가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 물을 못 펀다면서 그 구멍을 막아주고 선녀의 도움으로 이제 원천강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 결국에는 부모님 만나게 되는데. 네. 그 원천강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 보니까 거기 막 사계절이 다 섞여 있는 곳도 있고 네. 그 원천강을 막 한번 구경을 하죠. 그리고 자신한테 그 질문했던 애들, 네. 그 고민들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이제 그걸 해결해주기 위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 메이리한테는 너의 신부감이 있으니까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메이리를 데리고 이제 이무기에게 가요. 이무기한테 가서 다시 강 건너로 나를 더 아래다 주면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무기를 타고 강을 건넌 다음에 여의주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네. 3개를 다 물고 있기 때문에 승천하지 못하는 거다. 어허. 그 욕심을 버리고 2개를 버리면 승천할 수 있게 된다. 어허. 라고 알려주고 이무기는 그 여의주를 오늘이한테 줘버리고 용이 돼 승천을 해요. 그리고 네. 이제 연꽃한테 가는데 연꽃한테 주변에 있는 꽃들을 가지치기를 해내면 이제 위에도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연꽃은 그거를 쳐내고 그거를 연꽃을 오늘이에게 줘요. 그리고 장삼이에게 와서 메일이랑 함께 결혼을 하면 이제 같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 둘은 결혼해서 살게 되고 이제 자기 있던 상황을 벗어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오늘이는 여의주랑 그 연꽃으로 신녀가 돼요. 아. 그래서 원천강에 그 지키는 그 신녀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 엄마 아빠 찾으러 갔는데 결국엔 신이 되는 이야기. 네. 그러면 신화 질문하기, 신화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좀 얘기해 볼 건데 원천강으로 오늘이가 가가지고 나를 왜 버렸어요? 이런 것부터 물어볼 것 같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얘기는 좀 안 써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와요. 아, 나와요? 네, 네네. 네, 나오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 나 버리고 어디 가야 있었냐? 라고 하니까 우리가 부름 때문에 여기 와 있지만 항상 너를 돌보고 있었다. 아하.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구나. 네, 그것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 미련이 없지 별로? 엄마 아빠 있으면 평생 살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네. 좀 다시 결국 신녀가 돼서 원천강으로 돌아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 아닐까. 저는 거기에 대한 좀 대답을 약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번 시간에 과립대기 얘기할 때 네. 그러니까 지금 20, 30대는 공감 못하겠지만 40, 50대에 공감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원천강 분풀이 오늘이는 이야기의 포인트가 청소년기거든요. 아하. 근데 청소년기의 특징이 부모님을 떠나야 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벗어나서 이제 사회적인 관계,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하고 소통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을 찾으러 갔다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얻는 친구들 그게 이야기의 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아하. 엄마 아빠와 같이 살기보다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나 아.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고등학생들이랑 같이 활동을 좀 했었는데요. 네. 실제로 학생들한테 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다시 써봐라 라고 하면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 이야기로 끝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신화 어떻게 해석할까? 연구자들이 보는 신화 해석 그런 걸 좀 한번 좀 얘기하고 싶어요. 특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구복 여행이랑 너무너무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구복 여행이랑 내용 비교하고 어떤 점이 달라졌나 이걸 살피는 연구가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미션을 해결하잖아요. 네. 퀘스트 해결. 그 각각 퀘스트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아하. 거기에 대한 해답은 무슨 뜻일까? 요거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가장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그 오늘이에서 몇몇 분들이 좀 크게 주목하는 게 그 이무기의 그 여의주거든요. 과해서 그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진짜 드문 일인데 여기에선 등장하게 된다 하는 게 또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화에서 보면은 오늘이, 내일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개념이 좀 나오잖아요. 그것도 좀 궁금했거든요. 그거랑 관련해서는 이 원천강이 사계절이 섞여 있다고도 얘기하고 원문에서 시간 관련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오늘이가 시간을 주관하는 신이 되는가 이런 거를 밝히는 연구도 최근에 가장 따끈따끈하게 아하. 나온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점이 세민 형제 분풀이라는 네.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부부인 매일장산 부부가 나와요. 오. 이 애들과 동일한 인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 오늘의 이야기의 후일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거기선 뭘로 나오나요? 거기에서는 진짜로 베푸는 걸 좋아하는 아하. 부부로 나와요. 그러면 내가 보는 한국 신화, 연구자님들은 이 신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이 신화에 사실 크게 관심이 없다가 고등학생들이랑 활동하면서 진짜 느낀 게 많았는데 4명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일장상, 연꽃, 이무기, 선녀 중에 공감되는 고민을 하나 골라서 그 사람에게 내가 해결책을 제시해준다면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매일장상을 가장 많이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충격적이게도 80% 이상이 이무기를 선택했어요.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뭐였냐고 물어보니까 네. 내가 노력해서 많이 구슬을 모았는데 그걸 버리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오. 나라면 구슬 7개를 더 모아라. 아하. 이런 이제 그 해결책을 줄 것 같다. 아, 드래곤볼 같이 다 네. 모으면. 어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보자면 요새 MZ 시대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네. 노력이 네. 중요시되는 사회잖아요. 네. 그 이무기의 영희주도 네. 일종의 노력인 것 같아요. 뭔가가 잘 안 되면 내가 더 노력하면, 내가 더 모으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래서 잘 되기보다는 뭔가 마음이 피폐해져서 네. 요새 네. 젊은 친구들에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어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어허. 저는 콘텐츠랑 연결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허. 이것도 게임으로 음. 만들면 좋겠다. 그 오늘이 하나만으로 좀 재미가 없으니까 그때는 좀 더 스케일을 크게 가지고 네. 한국 신화 그 세계관 전체를
담고 있으면서 네. 그 프린세스 메이커처럼 네. 이제 그 평범한 아이를 신으로 키워나가는 오. 그런 이야기를 네. 만들었었거든요. 항상 신화의 콘텐츠에 관심이 많으시고. 네. 그러면 오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오늘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무슨 얘기 해주시나요? 다음엔 제 주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괴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삼두구미 본풀이. 어허. 이것도 특수 본풀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괴물 같은 존재가 나와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한국 신화에 나타나는 괴물 네.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자들을 위한 신화자료집 신비한 한국 신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